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유가증권의 가치평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가치평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채권하고 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채권보다는 주식 가치평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의 가치평가에서 첫 번째 자산가치평가의 기본 모형을 생각을 해보죠.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수익의 불확실성 또는 위험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산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라고 그래서 현금 흐름,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 줘야 되는데 이 할인해 주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최소한 이 대상에 투자할 때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요구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위험의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데 그게 위험해.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요구 수익률을 높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투자했는데 거기가 안전해. 안전하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낮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K라고 표시하거든요. K는 위험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도 크고 위험이 작으면 요구 수익률도 작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요걸로 할인한다. 할인율로 쓰는 게 요구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투자하는 거라면 여기다 1을 더해줘야죠. 그리고 그 기간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산식이 바로 일반식이나 마찬가지 기본식이에요. 그래서 자, 1 플러스 K분의 K의 T승분의 그 다음에 CFT 해가지고 요걸 다 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산식이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때 K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이 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이걸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가치 기본 모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모형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자산을 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채권하고 주식으로 크게 둘로 나눠서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채권 봅니다. 자, 채권은 이제 만기가 있는 채권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 이제 채권 가치를 평가할 때 채권은 지급불능 위험으로 무위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대개 무위험 수익률은 국채 같은 겁니다. 국채 같은 거는 이제 안전한 거니까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채권은 무위험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회사채의 지급불능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요구 수익률이 변할 때 장기 채권의 가치가 단기 채권의 가치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변할 때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장기채는 기간이 기니까. 그 다음에 4번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이자율의 변화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변화할 때 그걸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기 이전에 채권을 처분할 때 실현 수익률이 불확실하거든요. 요것이 바로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기가 있는 채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식을 보면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액면도 받을 거 아니에요. 채권은요. 자, 채권을 가지면 이자를 받죠. 이자를 인터레스트 I라고 하고 마지막에 액면 받아요. 채권의 겉면에 있는 만기에 받는 돈 있죠. 원금. 요걸 F라고 했을 때 요때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할인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K로 할인하는데 요 이자를 몇 번 받느냐? 요거 전부 다 할인해서 다 더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요 돈은 뭐야? 만기 때 한 번 받는 거잖아요. 만기 때 액면 한 번 받으니까 요거 마지막에 T로 대문자로 하든 뭐 N으로 하든 이거는 뭐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더하면 그러면 채권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일반식이에요. 만기가 있는 채권에. 그래서 이자하고 액면을 할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때 K라고 하는 거는 요구 수익률이다. KD라고 약자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KD는 요거 이게 아래 첨자로 D로 돼 있는데 뭐 K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K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기가 있는 채권에 우리가 기본적인 산식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구채입니다. 영구채의 경우에는 액면이 없어요. 마지막에 받는 돈이 없어.
영원히 이자만 줘. 그러니까 영원히 이자만 받으니까 이걸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영원히 이자만 받는 경우에는 요거는 뭐예요? 그냥 일반식으로 채권 가치가 간단한 거예요.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분자로 해서 그냥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치예요. 끝.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영원히 받으니까 이자를 분자로 하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이 앞에 있는 건 됐고 끝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 영구 채권의 경우에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서 요 화폐의 시간 가치 중에 그런 구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영구 채권이라는 거는 원금 상환을 안 하니까 이자만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표 지급액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를 요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돼요.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일반 모형.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주가 우선주나 채권보다 훨씬 더 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채권 같은 거는요, 채권하고 비교해보면 채권은 이자, 현금 수입이,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다는 거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이 발행될 때부터 액면 10,000원에 이자율 얼마 딱 찍혀 있어요. 딱 찍혀 있으니까 만약에 액면이 10,000원인데 이자율이 5%, 그러면 1년에 500원이 딱딱 찍혀 있어. 그러니까 500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요구 수익만 계산해서 또는 만기 수익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주식은 현금 흐름이요. 중간에 주식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건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다 보니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보다 훨씬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보통주 평가가 가치평가가 더 복잡한 이유, 보통주의 미래 수익은 현금 배당금이나 나중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자본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당금도 정확하게 모르죠. 배당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요? 벌지 손실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이나 자본 손실인데,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기업이 재투자를 위한 이익금 중 일부를 기업 내부에 또 유보한다고 배당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금 성장 기대, 연금 공식 적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보통주의 미래 수익 채권이나 우선주에 비해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고요.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니까 배당 예측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그거 유보를 얼마 할지 배당을 얼마 할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얼마를 벌지 얼마를 또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할 때, 가치를 측정할 때 똑같은 공식으로,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을 보유했을 때 미리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구 수익률을 쓴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보통 할인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1+, 요구 수익률을 써가지고 할인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분자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측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1년만 보유하겠다. 딱 1년만. 주식을 1년만 보유한다 그러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배당금 있겠죠. 배당금. 배당금을 영어로 D라고 합니다. 디비던드 해서 약자로 D.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팔면 거기서 주식을 매각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 가격. 요 두 개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그래서 자, 1년 동안에 가지고 있을 동안에 받을 배당금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가격. 요거를 1+K로 할인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기간 동안, 단일 기간 동안의 주식 가치예요. 단일 기간 보유했을 때 주식 가치,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분자에다 배당금을 올리거든. 그래서 배당금을 수익으로 봐서 올리면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1년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2년 보유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을 2번 받죠. 2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2번 받고 1 플러스 K는 1년짜리는 그냥 놔두고 2년짜리는 이승해야죠. 그리고 나서 팔 거니까 다시 2년 후에 팔았을 때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 제곱을 해야죠. 2년 후에 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요게 이 기간 동안, 2번 기간 동안의 배당 모형이에요. 그런데 얘가 2년만이 아니라 계속 보유할 거다. 언제 팔지 모른다. 근데 하여튼 계속 보유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N기간, 몇 년 동안 보유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N년 동안 보유해요. N년 동안. N년 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할 때 배당평가 모형은 보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다 예측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할인해서 1 플러스 요구수익률을 할인해서 다 더해요. 다 더하고 마지막 해에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팔았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예측한 다음에,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본 모형입니다. 이건 산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고 일반 모형은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죠. 자, 배당평가 일반 모형의 경우에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이게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그다음에 N기 동안에 보유한다고 하는 것도 다 했어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 일반 모형을 한번 보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렵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미래 주식을 얼마에 팔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예상 주가를 없애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에 팔겠다. 이건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죠. 1년 후에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주식 가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요.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주가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자, 예상 주가 N년 후의 주가는 그 시점 이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배당금의 함수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얼마에 팔겠다 이건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는 예상되는 모든 미래 배당 흐름의 총 현재 가치로 보자. 그 다음에 합병 또는 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모형에서의 전제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5번. 이익은 있으나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 자, 이익은 있는데 배당을 안 하는 주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현금 배당을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가치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평가 모형은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의 함수다. 그러니까 미래 배당을 얼마나 받고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분모니까 요구 수익률의 함수고요. 재무이사 결정 시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으로 공식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그 교재에 있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배당평가 일반 모형. 그러니까 앞에 1기간 보유 모형, 2기간, N기간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이게 배당금을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은 배당금이다. 그 배당금을 분자로 올려서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모형이 배당평가 모형인데, 배당평가 모형의 아주 일반적인 모형이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배당금을 분자로 올리고 그다음 1 플러스 K의 보유기간이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4년이면 4승, 10년이면 17승 이렇게 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이게 산식만 이해하세요. 외우는 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배당평가 일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배당평가 일반 모형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는 거예요. 주식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응용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주식이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주식은 배당금이 일정하고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주식 가치 평가를 무성장 모형이라고 그래. 무성장.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장 모형은 자, 배당금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기간 일정해. 변하지 않아. 일정하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장률을 제로로 보는 거죠. 이때의 주가는 아주 간단해요. 배당금이 일정하니까 배당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것도 영구연금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영구채권의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우선주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줘요. 시험에서.
배당금 주고 이거 계속 성장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는 계속 보유할 겁니다. 주식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 줄 거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주면 요구 수익률이 뭐 5%다. 그러면 0.05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배당금은 1,000원이다. 1,000원에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요구 수익률 줬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이제 1,000원을 0.05로 나누면 곱하기 20배 한 거니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무성장 모형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뭐 아주 쉽게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걸 내느냐? 다음 걸 내죠. 이건 뭐 거의 뭐 매회 거의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게 바로 항상 성장 모형입니다. 자, 이게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항상 성장 모형은 가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 기간 일정 비율로 언제까지나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성장 비율을 G라고 그래요. G로 약자로 쓰는데 G가 뭐예요? 그로스죠. 그로스.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줄여서 그냥 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장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 산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나이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런데 그것이 성장률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마지막에. 이게 전개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걸 쓸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D1이라고 썼어요. D1은 D가 디비던드, 배당금이란 뜻이에요. 예상 배당금. 근데 여기 D1이라고 1 썼죠. 1. 1은 뭐냐면 현재 배당금이 아니라 미래 예상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상 배당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K는 요구 수익률이고 G는 성장률이에요. 요렇게 해서 현재 주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가하세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요때 예상 배당금을 그냥 주질 않아요. 현재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배당금을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현재 배당금, 작년도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배당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과거 배당금은 예상 배당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D0 곱하기 1 플러스 G를 해야 돼요. 네? 이걸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은 그냥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줄 때 어떻게든지 까다롭게 해서 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줘요. 정보를 다른 걸 줘요. 무위험 수익률 또는 무위험 이자율을 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개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 개수 주면 베타 개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Rate of Market이에요. 마켓, M이 마켓.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무배시무예요. 베타 개수, 시장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무배시무 하면 요구 수익률이야. 무배시무. 저한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책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요구하는 거고 문제 풀 때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산투자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CAPM 모형에서 일반식이에요. SML이라고 해서 증권시장선으로 유도되는 일반식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성장률도 그냥 안 줘요. 성장률도 까다롭게 꽈서 줘요.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주느냐면 성장률은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그래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줘도 돼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도 되지만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게 유보율이야.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재투자 수익률 줘도 돼요. 이렇게 주는데 유보율을 그냥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참 까다롭죠? 유보율을 안 주면 뭘 주느냐면 배당 성향을 줘요. 배당 성향을 주면 배당 성향을 주면 1에서 배당 성향을 빼서 유보율을 구해야 돼요. 유보율은 1에서 배당 성향을 뺀 게 유보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기순이익 생기면 단기순이익을 배당하거나 아니면 유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배당을 60% 하면 유보율은 40%가 돼요. 배당을 30% 하면 유보율은 70% 돼요. 배당 20% 하면 유보율은 80% 돼요. 배당을 80% 하면 유보율은 20%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보율을 거꾸로 찾아줘야 돼요. 이래서 배당 성향을 빼서. 자, 그래서 요렇게 복잡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산식은 이걸로 하나로 단순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줘서 추정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득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제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쉽다는 건 아닌데 계속 어렵다고만 하면 그러면 결국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대응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성장 모형 계속 나가면요. 요거 수익률은 예상 배당 수익률에다가 자본이득 수익률을 더한 거예요. 요건 보너스 같이 교재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이익 수익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 두 가지다. 요구 수익률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요걸로 줘요, 보통. 요걸로 주는데 요렇게 요구 수익률을 요 정보를 줘서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두 가지를 줘서 요구 수익률을 찾기도 해요. 근데 그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 두 가지다. 하나는 무배심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요. 두 번째는 자, 요구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로 더해서 구하는 것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드물다 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자, 배당 수익률이 요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주가분의 배당금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죠. 주가분의 배당금 플러스 성장률. 자본이득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이 자본이득이잖아요.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요거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성장률. 이게 자본이득 수익률이 성장률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알아놓고, 자, 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이 저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 즉 성장률을 더하는 수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항상 성장 모형 요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이건 별로 언급 안 되는데, 이거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무성장 모형하고 항상 성장 모형을 더한 거예요.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자,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어렵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전 연습 문제 이거 있더라고요. 하나. 연습 문제로 있더라고요. 그걸 문제를 풀면서 대응해야 돼요. 유형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급성장이 지난 후에 이익과 배당 성장률이 안정될 때 그런 주식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성장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안정적인 거. 요때 초기까지는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예상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안정적인 거는 항상 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무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주 가치 평가를 위한 성장 모형 세 가지를 했어요. 무성장 모형, 항상 성장 모형, 그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 근데 무성장 모형은 그렇게 별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유형 대응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항상 성장 모형이다. 항상 성장 모형은 고든 모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장을 끝냈고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요, 거의 대부분 기업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운 2장의 내용, 유가증권의 가치평가에서 뭘 했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교재를 보시면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가 전부 다 사례로 돼 있어요. 예시로. 예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밑줄 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평가를 보시면 첫 번째 만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시면 영구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구채권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이자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했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선주의 가치평가가 이제 주식 가치평가 중에 우선주 가치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되게 짧죠? 짧을 수밖에 없죠. 우선주 가치평가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구채권하고 똑같다. 기본 개념이.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일반 모형으로 단일 기간, 그 다음에 E기간, N기간까지 했는데 이건 과정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공식을 뭐 딸딸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도 제가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성장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성장 모형이야. 근데 무성장 모형은 사실은 배당금이 성장을 안 하니까 주어진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게 많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 모형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정을 보면 거기 보시면 기억에 미래 배당금이 매기간 일정한 비율 G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 K가 배당 성장률 G보다 크다고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산식으로 나온 게 뭐예요? K-G분의 D1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D1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D1은 뭐 D0 곱하기 1 플러스 G라든지 아니면 K를 구할 때 요구 수익률 구할 때 무배 심으로 구한다든지 G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유보율을 안 주면 1 마이너스 배당 성장하라는지 뒤에 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 교재대로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다시 차트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고요. 근데 다음에 보면 초기 고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장으로 기업 분석을 보는데 재무제표 분석을 보는데요. 이쪽은 계산 문제는 앞부분은 별로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말로 풀어서 나오는데 암기 쪽이 중요합니다. 주식평가. 자, 주식은 우선주도 있고 보통주도 있는데 우선주는 사실상 영구채권하고 거의 똑같아요. 영구채권의 가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선주의 특징을 보면 우선 배당금은 기업의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지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영 성과가 나쁘더라도 또 감소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자 같아요. 이자. 또박또박 받는 이자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주의 요구 수익률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의 함수. 채권자가 주주에 앞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해서 우선주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선주를 그렇게 별로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의 가치는 채권하고 똑같다니까요. 영구채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주의 가치는 영구채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을 주면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이 영구채권의 경우에 이자하고 똑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자처럼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그냥 바로 우선주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별로 많이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요, 보통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요, 거의 안 나오는 애가 없다. 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주 가치 평가를 위한 일반 모형.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주가 우선주나 채권보다 훨씬 더 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채권 같은 거는요. 채권하고 비교해 보면 채권은 이자, 현금 수입이,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다는 거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이 발행될 때부터 액면 10,000원에 이자율 얼마 딱 찍혀 있어요. 딱 찍혀 있으니까 만약에 액면이 10,000원인데 이자율이 5%, 그러면 1년에 500원이 딱딱 찍혀 있어. 그러니까 500원, 5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만 계산해서 또는 만기 수익률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주식은 현금 흐름이요. 중간에 주식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건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다 보니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보다 훨씬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보통주 평가가 가치평가가 더 복잡한 이유, 보통주의 미래 수익은 현금 배당금이나 나중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자본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당금도 정확하게 모르죠. 배당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요? 벌지 손실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이나 자본 손실인데,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기업이 재투자를 위한 이익금 중 일부를 기업 내부에 또 유보한다고 배당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금 성장 기대, 연금 공식 적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보통주의 미래 수익 채권이나 우선주에 비해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고요.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니까 배당 예측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그거 유보를 얼마 할지 배당을 얼마 할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얼마를 벌지 얼마를 또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할 때, 가치를 측정할 때 똑같은 공식으로,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을 보유했을 때 미리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구 수익률을 쓴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보통 할인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써가지고 할인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분자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측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1년만 보유하겠다. 딱 1년만. 주식을 1년만 보유한다 그러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배당금 있겠죠. 배당금. 배당금을 영어로 D라고 합니다. 디비던드 해서 약자로 D.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팔면 거기서 주식을 매각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 가격. 요 두 개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그래서 자, 1년 동안에 가지고 있을 동안에 받을 배당금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가격. 요거를 1 플러스 K로 할인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기간 동안, 단일 기간 동안의 주식 가치예요. 단일 기간 보유했을 때 주식 가치,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분자에다 배당금을 올리거든. 그래서 배당금을 수익으로 봐서 올리면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1년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2년 보유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을 2번 받죠. 2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2번 받고 1 플러스 K는 1년짜리는 그냥 놔두고 2년짜리는 2승해야죠. 그리고 나서 팔 거니까 다시 2년 후에 팔았을 때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 제곱을 해야죠. 2년 후에 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요게 이 기간 동안, 2번 기간 동안의 배당 모형이에요. 그런데 얘가 2년만이 아니라 계속 보유할 거다. 언제 팔지 모른다. 근데 하여튼 계속 보유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N 기간, 몇 년 동안 보유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N년 동안 보유해요. N년 동안. N년 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할 때 배당 평가 모형은 보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다 예측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할인해서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할인해서 다 더해요. 다 더하고 마지막 해에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팔았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예측한 다음에,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본 모형입니다.
이건 산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고 일반 모형은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죠. 자, 배당평가 일반 모형의 경우에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이게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그다음에 n기 동안에 보유한다고 하는 것도 다 했어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 일반 모형을 한번 보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렵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미래 주식을 얼마에 팔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예상 주가를 없애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에 팔겠다. 이건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죠. 1년 후에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주식 가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요.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주가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자, 예상 주가 N년 후의 주가는 그 시점 이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배당금의 함수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얼마에 팔겠다 이건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는 예상되는 모든 미래 배당 흐름의 총현재 가치로 보자. 그 다음에 합병 또는 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모형에서의 전제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5번 이익은 있으나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 자, 이익은 있는데 배당을 안 하는 주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현금 배당을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가치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평가 모형은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의 함수다. 그러니까 미래 배당을 얼마나 받고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분모니까 요구 수익률의 함수고요. 재무이사 결정 시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으로 공식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그 교재에 있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배당평가 일반 모형. 그러니까 앞에 1기간 보유 모형, 2기간, n기간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이게 배당금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은 배당금이다. 그 배당금을 분자로 올려서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모형이 배당평가 모형인데 배당평가 모형의 아주 일반적인 모형이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배당금을 분자로 올리고 그다음 1 플러스 K의 보유기간이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4년이면 4승, 10년이면 17승 이렇게 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이게 산식만 이해하세요. 외우는 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배당평가 일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배당평가 일반 모형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는 거예요. 주식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응용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주식이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주식은 배당금이 일정하고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주식 가치 평가를 무성장 모형이라고 그래.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장 모형은 자, 배당금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기간 일정해. 변하지 않아. 일정하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장률을 제로로 보는 거죠. 이때의 주가는 아주 간단해요. 배당금이 일정하니까 배당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것도 영구연금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영구채권의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우선주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줘요. 시험에서. 배당금 주고 이거 계속 성장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는 계속 보유할 겁니다. 주식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 줄 거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주면 요구 수익률이 뭐 5%다. 그러면 0.05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배당금은 1,000원이다. 1,000원에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요구 수익률 줬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이제 1,000원을 0.05로 나누면 곱하기 20배 한 거니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무성장 모형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뭐 아주 쉽게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걸 내느냐? 다음 걸 내죠. 이건 뭐 거의 뭐 매회 거의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게 바로 항상 성장 모형입니다. 자, 이게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항상 성장 모형은 가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 기간 일정 비율로 언제까지나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성장 비율을 G라고 그래요. G를 약자로 쓰는데 G가 뭐예요? 그로스죠, 그로스.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줄여서 그냥 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장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 산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나이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런데 그것이 성장률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마지막에. 이게 전개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걸 쓸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D1이라고 썼어요. D1은 D가 디비던드, 배당금이라는 뜻이에요. 예상 배당금. 근데 여기 D1이라고 1 썼죠. 1은 뭐냐면 현재 배당금이 아니라 미래 예상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상 배당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K는 요구 수익률이고 G는 성장률이에요. 요렇게 해서 현재 주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가하세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요때 예상 배당금을 그냥 주질 않아요. 현재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배당금을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현재 배당금, 작년도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배당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과거 배당금은 예상 배당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D0 곱하기 1 플러스 G를 해야 돼요. 네? 이걸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은 그냥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줄 때 어떻게든지 까다롭게 해서 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줘요. 정보를 다른 걸 줘요. 무위험 수익률 또는 무위험 이자율을 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개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 개수 주면 베타 개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Rate of Market이에요. M이 마켓.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무배시무예요. 무 베타 개수, 시장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무배시무 하면 요구 수익률이야. 무배시무. 저한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책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요구하는 거고 문제 풀 때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산투자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CAPM 모형에서 일반식이에요. SML이라고 해서 증권시장선으로 유도되는 일반식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성장률도 그냥 안 줘요. 성장률도 까다롭게 꽈서 줘요.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주느냐면 성장률은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그래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줘도 돼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도 되지만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게 유보율이야.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재투자 수익률 줘도 돼요. 이렇게 주는데 유보율을 그냥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참 까다롭죠? 유보율을 안 주면 뭘 주느냐면 배당 성향을 줘요. 배당 성향을 주면 배당 성향을 주면 1에서 배당 성향을 빼서 유보율을 구해야 돼요. 유보율은 1에서 배당 성향을 뺀 게 유보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기순이익 생기면 단기순이익을 배당하거나 아니면 유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배당을 60% 하면 유보율은 40%가 돼요. 배당을 30% 하면 유보율은 70% 돼요. 배당 20% 하면 유보율은 80% 돼요. 배당을 80% 하면 유보율은 20%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보율을 거꾸로 찾아줘야 돼요. 1에서 배당 성향을 빼서. 자, 그래서 요렇게 복잡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산식은 이걸로 하나로 단순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줘서 추정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득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제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쉽다는 건 아닌데 계속 어렵다고만 하면 그러면 결국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대응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 성장 모형 계속 나가면요. 요구 수익률은 예상 배당 수익률에다가 자본이득 수익률을 더한 거예요. 요건 보너스 같이 교재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이익 수익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 두 가지다. 요구 수익률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요걸로 줘요, 보통. 요걸로 주는데, 요렇게 요구 수익률을 요 정보를 줘서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두 가지를 줘서 요구 수익률을 찾기도 해요. 근데 그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 두 가지다. 하나는 무배심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요. 두 번째는 자, 요구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로 더해서 구하는 것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드물다 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자, 배당 수익률이 요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주가분의 배당금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죠. 주가분의 배당금 플러스 성장률. 자본이득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이 자본이득이잖아요.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요거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성장률. 이게 자본이득 수익률이 성장률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알아놓고, 자, 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이 저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 즉 성장률을 더하는 수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항상 성장 모형 요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이건 별로 언급 안 되는데, 이거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죠? 무성장 모형하고 항상 성장 모형을 더한 거예요.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자,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어렵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전 연습 문제 이거 있더라고요. 하나. 연습 문제로 있더라고요. 그걸 문제를 풀면서 대응해야 돼요. 유형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급성장이 지난 후에 이익과 배당 성장률이 안정될 때 그런 주식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성장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안정적인 거. 요때 초기까지는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예상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안정적인 거는 항상 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무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주 가치 평가를 위한 성장 모형 세 가지를 했어요. 무성장 모형, 항상 성장 모형, 그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 근데 무성장 모형은 그렇게 별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유형 대응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항상 성장 모형이다. 항상 성장 모형은 고든 모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